자, 오늘의 할 작전주. 저는 이름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많이 못 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바로 LS 에코 에너지라는 종목 오늘의 작전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에코 에너지 고른 이유가 한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이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것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전선 만드는 기업인데죠. LS 에코 에너지가 요즘 구리 가격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하겠지만은 이걸 이제 알루미늄 전력 케미블 URD라는 걸로 이제 새롭게 성장 모멘텀도 만들었고, 해상 풍력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상 풍력의 또 마지막 끝판왕이 바다에서 그 해저 케이블을 땡겨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송배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해저 케이블 모멘텀도 있고, 맨 마지막으로 히토류 밸류체인, 히토류 연구 자석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히토류까지 갖추니 네 가지 모멘텀으로 한번 LS 에코 에너지를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요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2분기 실적이 끝났는데 증권사들이 자체 일종의 좀 반성 참회를 한 겁니다. 컨센서스라는 거를 발표하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컨센서스와 실적이 실제 나온 것과 괴리가 엄청 컸던 것, 탑 8, 그러니까 8가지 종목을 이야기했는데, CS 윈드, 저희가 엊그저께 분석을 했죠. 증권사들도 저렇게 잘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괴리율이 거의 3배 가까이 나왔잖아요. 두 번째가 SK바이오팜, 가스공사,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도 보이는데, 다섯 번째 LS 에코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올 2분기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했고,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상반기에 최고의 상반기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LS 에코에너지 제가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름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마치 LS 에코에너지를 들어보게 되면 이게 이상한 좀 에코 같은 환경 만드는 회사인 줄 오해를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LS 에코 에너지라는 회사는 과거에 LS 전선 아시아라는 이제 그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LS 전선의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LS 전선 만드니까 그동안 전선주 갔었을 때 시세가 좀 났었어야 되는데 거의 시세가 못 났었다. 저희가 이제 좀 자막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LS 그룹 자체에서 자 LS 전선 쪽으로 있기 때문에 잘 LS 그룹의 지배 구조를 함께 보게 되면은 LS 그룹이 있고 LS 전선이 있고 밑에 이제 계열사들이 있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LS 전선은 거의 이제 상장되지 않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LS 전선 아시아가 그 정도의 이제 혜택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름을 LS 전선 아시아에서 LS 에코에너지로 바꾸면서 저 LS 전선 쪽과의 연관성이 거의 깨졌던 거죠. 그래서 저거를 보게 된다면 전력 인프라 전선 기업이었었구나라는 것들을 바로 이해하시면은 이제 LS 에코에너지를 이해하시는데 더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한 대로 2분기에 깜짝 실적이 나왔고, 상반기 전체로 놓고 보니까 매출이 거의 4천억대가 넘었고요. 영업이익이 200억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은 작년 대비 2배 이상이 나오는 엄청난 증가가 나왔고요. 또 하나가 저 LS 에코에너지의 히트가 영업이익률입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6%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5.9%. 근데 거의 이제 제조업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6%가 나오는 회사는 거의 없죠. 그래서 아마 저 LS 에코에너지는 실적도 좋지만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실적이 나오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역시 전력망 증설 붐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또 같은 계열사에 있는 LS 일렉트릭, 또 전선주들 다 올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 초고압 전선 케이블이 품귀 현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높은 실적이 나왔었고, 지금 보면은 북미 지역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 전 세계가 다 이 송배전만 갈아 끼는 거에 최고에 나오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최대 실적, 하반기에도 좋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주가들이 전선주들이 미리미리 빠진 거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리 가격을 해칭할 수 있는 알루미늄 케이블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URD 전력 케이블, 우리가 지중 케이블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URD 케이블은 구리를 안 쓰고 알루미늄을 쓰는데요. 보통의 우리 전선은 위로 가잖아요. 공중으로 많이 가는데, 저 알루미늄 케이블은 지하 매설입니다. 그래서 공중 설치하는 전력선 대비 저 지하로 가는 URD 케이블이 요즘에 트렌드이기도 하고, 안정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물론 전선은 구리죠. 구리가 전도율이 워낙 높기 때문인데, 이제 알루미늄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단점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URD 지중 케이블의 최고로 좀 달리고 있는 곳이 또 LS
LS 에코에너지여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구리전선 안 쓰거든요. 이제 가벼워서 알루미늄 갖다 쓰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송배전 전력망에도 저 알루미늄 케이블이 서서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도 이제 URD 케이블들을 굉장히 대중화하고 있어요. 승인도 하고 문제가 아니라 호재가 지금 알루미늄은 중국산에 대해서 거의 고율 관세를 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저 URD는 못 씁니다. 그래서 바로 LS 에코에너지에 저 알루미늄 케이블을 쓰게 되는 반사 이익이 있고 특히 저 알루미늄 케이블은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구리 가격이 떨어져도 저 알루미늄 URD 케이블로 해칭이 가능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LS 에코에너지 왜 저 이름을 전선 아시아에서 에코로 바꿨나 했을 때 제가 생각한 거는 해상 풍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해상 풍력의 대표 수혜주에 LS 에코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딴 거 만드는 게 아니라 밑에 까는 그 해저 케이블입니다. 해저 케이블이 또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필요를 합니다. 전선 중에서도 최고봉인데 문제는 이게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은 해상 풍력은 그 바다에서 전선을 깔아야 되니까 그 나라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라든가 유럽에다가 직접 저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고 바로바로 그쪽에 나오는 해상 풍력 쪽에 이제 물량을 갖다 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 해상 풍력주들 관심 가졌을 때 뭐 터빈이다 아니면은 타워다 베어링이다 밑에 하부 구조물이다 얘기할 때 마지막은 그 전력을 끊어다가 지상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저 해저 케이블 쪽에 나올 때는 LS 에코에너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사업이 이 LS 에코에너지가 베트남 사업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근데 지금 베트남이 히토류를 굉장히 밀고 있어요. 즉 중국이 거의 히토류를 전담을 했는데 그거를 살짝 뺏어오려는 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LS 에코에너지가 이 베트남 쪽에서 히토류 연구 자석 그게 이제 뭐 터빈이라든가 풍력 모터라든가 전기차의 그 배터리에다가 요 히토류를 좀 넣으면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그 연구 자석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게 왜 필요하냐? 나중에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보복할 때 이미 LS 에코에너지는 광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밸류 체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토류 자석 사업을 하면서 히토류에 대한 뭐 원자재 확보 이런 차원도 또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겠다. 향후 히토류 수혜주로 된다라고 볼 수 있어서 크게 네 가지 기억하시죠. 이름은 에코에너지만 그러니까 전선 에너지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전력 케이블 하나 보셔야 되겠고 구리 가격 떨어져도 알루미늄 케이블로 해칭을 한다. 그리고 해상 풍력 관련한 해저 케이블, 여기에 히토류 자석까지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LS 에코에너지 접근하시는데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작전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